스트라이크 회원가입 방법을 문의한 분이 계셔서 오래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다시 업로드합니다. 인터페이스와 옵션이 약간 달라졌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유사하니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회원가입한 후 심지어 신원 인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원가입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애매합니다. 과거 영상 재활용하니 양해 바랍니다. 그럼 예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라이트닝 월렛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앱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을 하면 화면과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 사인업이 있고 로그인이 있는데요. 이전에 계정을 만들었던 사람은 로그인을 선택하면 되고요. 처음 사용하는 분은 사인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인업을 선택하면 이메일을 넣으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 이메일은 진짜 이메일을 넣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이메일, 지메일이나 네이버 메일이나 등등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주거나 이메일을 포워딩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 계정이 잠기거나 회원가입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사용하는 이메일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을 넣고 다음 화면으로 가면 그 이메일로 컨퍼메이션 코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메일 주소가 나오고 컨퍼메이션 코드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저는 지메일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컨퍼메이션 코드가 이렇게 지메일 앱을 통해서 도착을 했고요. 이것을 복사한 다음에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유저네임에 이메일 입력했던 그 골뱅이 뒷자리를 뺀 나머지 것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유저네임을 별도로 입력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국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국가를 선택하는 화면에서 어그리 누르면 이제 기본적인 정보는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 항목으로 넘어가는데 first name과 last name이 있는데 여기에 실제 사용하는 이름을 넣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원래 가입했던 그 KYC, 준 KYC가 마무리됐던 스트라이크 계정이 있고 이건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가 넣으면서 가짜 네임스러운 걸 넣었거든요. 사토시, 나카모토 이런 식으로 제가 넣었어요. 그리고 생년월일은 적당히 입력을 했더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간 기준으로 4, 5일째 이렇게 컨펌이 안 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실제 이름과 성이 아닌 것 같은 내용을 입력했더니 저 화면에서 계속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계정으로 다시 시도를 해봤습니다. 컨트리 화면에 어그리 하는 것까지는 제가 동일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영역에 제가 실제 사용하는 이름, 실제 사용하는 성, 그리고 실제 생년월일을 입력했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Unlock More Features라고 나오고 여기에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리미트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렛츠고를 눌러봤더니 KYC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KYC를 진행하다가 신분증 업로드까지 한 후에 멈췄습니다. KYC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리미츠에서 Increase Limit라고 하는 항목을 진행할 때 신원 인증이 필요한 것인데 저는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멈췄고요. 나중에 더 진행하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렛츠고, 그러니까 리미츠, 인크리즈 리미츠, 그다음에 렛츠고를 누르면 KYC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한 다음에 첫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이 페이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저는 마이 페이지라는 섹션을 달아놨는데요. 앱을 실행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화면처럼 나옵니다. USDT가 나오고 캐시 밸런스가 있고 리시브, 샌드 이런 화면이 있는데 이쪽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사용자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마이 페이지라고 제가 그냥 명명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준 KYC를 통해서 입력했던 닉네임과 그 다음에 라이트닝 주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Show QR을 누르면 이렇게 QR코드를 통해서 주소를 보여줍니다. 이 라이트닝 어드레스는 프로파일 쪽에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라이트닝 어드레스를 미리 선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라이트닝 어드레스가 이 QR코드 정보에 들어가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파일을 누르면 Security, Limit, Personal Information 등등의 메뉴가 나와요. 자, 그 중에서 프로파일 화면을 통해서
본인의 계정,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버튼을 누르면 일단 유저네임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이오라고 해서 현재 자기 상태를 입력하는 항목이 나오고 지정했던 라이트닝 어드레스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strike.me/ 하고 이 닉네임 명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본인의 일종의 그 명함처럼 그러니까 웹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독립 주소를 줍니다. 그래서 이 독립 주소를 받으면 거기에 이 라이트닝 주소로 기부를 받거나 하는 그런 페이지들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닉네임이 이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모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프라이빗 모드가 기본 값은 이게 설정이 돼 있는지 활성화가 돼 있는지 그러니까 활성화인지 비활성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프라이빗 모드를 비활성화해 놔야 라이트닝 주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로사 같은 경우에 라이트닝 주소를 제공을 하고 워로사에서 이 스트라이크로 라이트닝 주소로 보낼 때 인보이스가 아니라 라이트닝 주소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프라이빗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사토시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모드를 해제해야 받을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화면을 클릭을 하면 핀 번호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항목이 나오고요. 그래서 핀 번호를 입력하고 싶으면 이것을 활성화한 다음에 4자리 코드를 설정해서 계정에 접속할 때 이 4자리 핀 번호를 입력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를 설정하면 이게 캐시에 보내고 그 다음에 캐시를 보낼 때 비트코인을 보낼 때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한도가 기본적으로 얼마가 돼 있는데 이것을 한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캐시로 비트코인을 스트라이크 앱에서 살 생각이 아직은 없고 또 국내에서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화면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퍼스널 인포메이션 쪽에 이게 들어가면 여러분들께서 KYC 할 때 입력했던 실제 이름과 성이 여기 나타나고 컨퍼메이션 코드를 받았던 실제 이메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준 KYC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권 정보라든가 뭐 운전면허증 이런 걸로 KYC를 하진 않지만 실제 사람의 이름인지 그리고 이메일이 잘 동작하고 있는 건지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준 KYC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비트코인 유닛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보여줄지 사토시로 보여줄지 나타납니다. 아시다시피 사토시는 1억 분의 1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선정을 하면 0.0000 이렇게 나오고 사토시로 나오면 몇만 사토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워로사에서 스트라이크로 100만 사토시 이상을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해서 0.000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토시라고 하는 단위로 보는 게 훨씬 소액 결제 편리하기 때문에 퍼스널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비트코인 유닛, 여기서 사토시를 체크하면 사토시 단위로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사토시 단위로 체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리면 밑에 이렇게 로그아웃, 서포트, 헬프 이런 기타 등등 메뉴가 나옵니다. 마이 페이지 항목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캐시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캐시 메뉴는 맨 처음 로그인을 하면 나오는 화면이 캐시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달러 표시인 캐시가 보입니다. USDT를 여기다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그런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능은 사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리시브를 누르면 비트코인 월렛 선택하는 화면과 스트라이크 유저를 선택하는 화면이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 월렛을 누르면 이렇게 달러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입력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낼 때도 샌드를 누르면 이렇게 보내는데 현재 저는 캐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USDT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USDT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DCA 하려는 분들은 이곳에다 넣어놓고 자동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 중에는 자동으로 달러와 비트코인을 자동으로 환전해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Shop with Lightning이라는 그 메뉴가 있는데 이것을 눌러보면 비트리필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라이트닝을 활용해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이더, 테더 등으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저는 굳이 이 메뉴를 통해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샵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샵 위드 라이트닝을 통해서 사토시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메뉴를 해볼 건데요. 이 비트코인 중에서 리시브하는 메뉴를 한번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사용하려면 이쪽에 캐시가 아니라 여기 옆에 보면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첫 번째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위에는 비트코인 현재 가격 변동 이런 게 나오고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메뉴가 이쪽에 나옵니다. 저는 이걸 굳이 이쪽은 사용해 보지 않았고요. 이 왼쪽에 보면 리시브가 있고 오른쪽에는 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가지고서 비트코인을 받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먼저 리시브 메뉴를 누르면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 어드레스, 온체인 주소가 이 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온체인 주소를 복사해서 내 비트코인 지갑에서 만약에 보낸다 또는 거래소에서 일로 보낸다라고 하면 이쪽에 사토시가 비트코인 주소를 통해서 사토시가 채워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진행을 하지 않고 라이트닝 주소를 지원하는 거래소에서 라이트닝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지갑에서 바로 스트라이크로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비트코인 어드레스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메뉴를 누르면 라이트닝 월렛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유저 메뉴가 있어요. 스트라이크 유저 메뉴를 눌러보면 스트라이크 유저끼리 요청하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따로 스트라이크 유저와 뭔가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자, 이렇게 스트라이크 유저를 입력하고 진행하면 받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빗 모드를 비활성화해 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메뉴가 라이트닝 월렛을 사용하는 건데, 라이트닝 월렛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리시브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이트닝을 지원하는 거래소, 그러니까 바이낸스라든가 크라켄 등과 같은 곳에서 이 스트라이크 쪽으로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메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월렛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사토시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가 받고자 하는 사토시 양을 입력하고 넥스트를 누르면 자, 인보이스가 발행됩니다. 그래서 현재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는 100사토시만큼의 인보이스이고요. 그리고 이 인보이스의 기간, 이 인보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이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약 1시간 정도 살아있는 이런 인보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인보이스, 이 QR코드를 선택을 뿅 하면 copied to clipboard라고 해서 이 인보이스, 이 QR코드를 스캔하지 않고도 인보이스 주소가 여기 클립보드에 저장됩니다. 또는 쉐어 버튼을 눌러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R코드를 눌러서 클립보드에 인보이스 주소를 복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쉐어해서 이 QR코드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워로사의 샌드 메뉴에서 요거를 받았고요. 100사토시만큼을 보냅니다. 그러면 워로사에서 이렇게 페이먼트 센트라고 나오고 이쪽에 스트라이크 앱에서는 100사토시를 받았다. 리퀘스트 페이드 받았다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면 이제 잔고가 100사토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고요. 이 받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받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장에서 라이트닝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바이낸스나 크라켄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 라이트닝을 통해 이 스트라이크를 앱으로 집어넣을 때도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샌드 메뉴인데요. 비트코인 샌드는 오른쪽에 있는 비트코인 메뉴에서 오른쪽에 있는 샌드 이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스트라이크 유저에게 바로 보낼 수 있는 라이트닝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트라이크 유저끼리 보낼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비트코인 월렛에 이렇게 보내는 것인데, 이 비트코인 월렛을 선택을 하면 바로 QR코드를 스캔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제 컴퓨터 앞에 놓여 있는 제 블로드에 요 3D 프린팅한 요 것을 카메라로 지금 스캔한 건데요. 이 화면이 조금 낯설기는 하죠. 자, 이걸 읽어보면 라이트닝 리퀘스트 또는 비트코인 어드레스를 스캔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페이스트라는 버튼이 있는데 QR코드로
되어 있는 인보이스를 이걸로 스캔을 해서 여기에 보내기 위한 주소를 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어드레스도 QR코드로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보낸 것을 여기다가 QR코드 스캔해서 인식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페이스트 버튼은 뭐냐면 라이트닝 인보이스나 비트코인 주소를 클립보드에 복사해 놓고 페이스트를 누르면 이쪽에 스캔을 하지 않고도 그 받는 사람으로 연결이 됩니다. 받는 사람 항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게 약간 불편한 인터페이스긴 해요. 그러니까 워로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할래, 스캔할래, 입력할래 등등의 메뉴가 나오는데 좀 단순화된 인터페이스긴 하지만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QR을 사용할 때는 스캔을 하시고, 만약에 클립보드에 내가 비트코인 온체인 주소나 인보이스, 보낼 인보이스 주소를 클립보드에 복사해 놓은 경우라면 이 페이스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트를 저는 클릭을 했는데 어떤 걸 클릭했냐면 이 100사토시를 보낼 인보이스를 어로사에서 만들어서 페이스트 하는 그런 샘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100사토시를 인보이스를 만들었고, 이것의 P는 0사토시 없고 토탈 100사토시를 컨펌하면 이렇게 화면과 같이 번개가 빠바방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화면이 잠깐 나오면서 send successful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OK 하면 이제 다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스트라이크에서 좀 괜찮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 주소로 직접 보낼 때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무료일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을 DCA 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서 이것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100사토시를 지금 제 스트라이크 지갑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스트라이크 지갑에 놔두고 샌드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월렛 메뉴를 클릭을 하면 화면과 같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페이스트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거는 샌드 보낼 때 공통적인 화면이에요. 자, 이전에는 라이트닝 인보이스를 제가 페이스트 했다면 지금 이 제 스마트폰에는 비트코인 주소, 그러니까 라이트닝의 인보이스가 아니라 비트코인 온체인 주소가 클립보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페이스트를 이렇게 쫙 하게 되면 보낼 사토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양을 입력하게 나오고요. 저는 맥스 1100사토시를 전체 다 보내기 위해서 요 맥스 1100사토시를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Select Delivery Time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Priority, 그 다음에 스탠다드, 플렉서블 요 세 개가 나오는데 만약에 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10분 안에 우선순위 높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수수료 체계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여기서 보여줍니다. 5817 사토시를 수수료로 내면 일로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는 202 사토시를 보내면 되는데 대략 1시간 정도 걸리겠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자주 선택하는 것은 이 플렉서블입니다. 그래서 대략 12시간 이내에는 도착하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 밑에 보면 No fe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DCA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바이낸스에서 또는 크라켄에서 소액인 경우에 이쪽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이 플렉서블 높이 메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서 DCA를 하면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DCA를 소액으로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플렉서블을 선택하고 넥스트를 누르면 이제 컨펌 샌드 보내는 것을 이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1100사토시를 보낸다고 제가 입력한 것, 그리고 수수료는 없고 비트코인 주소는 이쪽으로 보낼 거야. 지금 BC1Q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비트코인 온체인 주소죠. 이렇게 한 다음에 대략 예상되는 시간은 12시간 정도다. 그래서 눌러놓고 반나절 또는 다음날 확인해 보면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컨펌을 누르면 이제 send initiated라고 나와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OK를 누른 다음에 자, 처리되는 상황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한다면 이 첫 화면에서 비트코인의 첫 화면에서 여기에 보면 시계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시계 아이콘을 눌러보면 지금 페이먼트가 via on-chain transaction, 그러니까 라이트닝이 아니라 라이트닝을 오프체인이라고 또 부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레이어 1을 그냥 온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체인 트랜잭션을 지금 1100사토시를 처리하는 중에 있다라는 요게 나오고, 요 타임 아이콘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펜딩 되어 있는 요 영역을 선택을 하면 해당되는 펜딩 페이먼트 현황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보낸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스크린샷을 해서 그런 건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 트랜잭션 아이디가 나와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 아이디를 복사해서 멤풀에 붙여 넣으면 내 트랜잭션 현황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가 모아서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사람들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배치 트랜잭션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 아이디가 나오면 그걸로 멤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비트코인을 라이트닝 지원 거래소에서 스트라이크 지갑으로 보낸 후에 스트라이크 지갑에서 수수료 무료 옵션을 사용하여 내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온체인 전송하면 최소 수수료로 셀프 커스터디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이 스트라이크를 사용하는 이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DCA를 할 때 최소 수수료로 셀프 커스터디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알려드렸으니까요. 스트라이크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감안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